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벌써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떤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또 약간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2021년입니다. 자, 이렇게 영웅 스튜디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복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IT 트렌드 202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해외 기준일 수도 있고 미국 기준일 수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잘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IT 트렌드 올해는 이제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이 주제를 보면 총 9가지로 IT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행동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의 행동을 빅데이터한 데이터 중심적 기술을 뜻한다라고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인터넷상에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세상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게 되죠. 자기 핸드폰에 위치 정보가 남는 건 물론이고요. 다니면서 내가 이 카페에 왔어요 라고 QR코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열 화상 카메라에 찍히고 그리고 또 내가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 그리고 버스 카드를 대는 행위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요. 이 패턴을 앞질러서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그리고 유도된 행동에 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새로운 빅브라더의 탄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행동 인터넷에 같이 동반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행동 인터넷이라는 게 예전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던 얘기였지만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어느 정도 많이 합리화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행동 인터넷이 그냥 어떤 기업들의 주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곳에서 함께 연구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통합적 경험입니다. 토탈 익스페리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 사면 그 본연의 제품 그리고 본연의 기술이나 가치에 많이 집중을 했죠. 가령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통화하는 전화기였죠. 근데 여기에서 요즘에는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상거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진만 찍는 도구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여기에도 인터넷이 들어가고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의 어떤 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반응이 안 좋을 때 거기에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 건가 이런 것들을 보편적인 사례를 학습한 AI가 지도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경험들이 하나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통합적인 경험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통합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프라이버시 컴퓨팅입니다. 프라이버시 인핸싱 컴퓨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컴퓨팅은 지금은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한 차원 더 높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사람을 특정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보관소 그리고 데이터 분산을 위한 분석 작업,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 작업,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자동 암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주제죠. 바로 분산형 클라우드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이제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향 혹은 클라우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돼 나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도 하나둘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클라우드가 모든 것을 100%다 보장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SLA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서비스가 최소한 보장하고 있는 가동 타임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뭐 99.95 혹은 99.99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고요. 또 예상치 못한 메인터넌스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분산시켜서 장애나 여러 가지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클라우드 벤더 안에서 지역의 어떤 분산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벤더들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고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만약에 장애가 났다 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로 몰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조차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바로 분산형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주제는 바로 Anywhere 운영, 뭐 어디에서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Anywhere Operation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어디에서든지 업무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번 팬데믹 사태와 같은 것들을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승패가 갈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nywhere Operation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업이 얼마나 모든 것들이 IT화가 잘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안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문화가 잘 성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로 모든 업무가 처리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자랑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바로 Anywhere 운영, Anywhere Operation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사이버 보안 메쉬. 보통 이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에서 이 메쉬라는 단어는 뭐 망사 혹은 뭐 직조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천을 한 장을 만들 때는 실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엮어서 뭔가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메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사태 이후로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을 때 보안의 중요성은 이제는 뭐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은,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은 다 덧셈입니다. 요거에서 요걸 더하면 더 좋아지고, 요거에서 요걸 더하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덧셈이라면 보안은 바로 곱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0을 곱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보안은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기술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탄탄한 보안을 만드는 기술들이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보안 기술이 사실은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말 확실하고 탄탄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구성 가능 지능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컴포저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성 가능 지능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AI와 같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을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고요. 사람 밑에서 참모진, 그리고 참모진들이 준비한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그 참모진들 사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단어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동등한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비즈니스 데이터를 주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게 됩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AI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강력한 AI 기술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마케팅 수단, 이렇게 활용이 돼서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못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자체는 지금은 탄탄하게 시장에서 한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 AI 기술들을 정확하게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AI 기술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 시장이 성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올해는 좀 더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초자동화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자, 이 자동화 기술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계 자동화, 공장 자동화, 뭐 홈 자동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RPA라고 해서 로봇 오토메이션 기술하고 같이 맞물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RPA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 솔루션들은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결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패턴을 정형화시켜 놓은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 환경이 바뀐다든지 패턴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쓸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AI 기능과 그리고 딥러닝, 강화학습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유동적인 환경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도 훨씬 더 많은 자동화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일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AI가 하나 둘 끼어들다가 결국 사람을 하나 둘 밀어내게 되죠.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립 라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고용 인력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요. 결국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로봇이 얼마나, 그리고 자동화, AI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또 AI 윤리 문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총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동 인터넷, 그리고 통합적 경험, 그리고 프라이버시 컴퓨팅, 그리고 분산형 클라우드, 그리고 애니웨어 오퍼레이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메시, 그리고 구성 가능 지능 비즈니스,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그리고 초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그 IT 트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AI,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AI 기술들은 이제는 성숙 단계를 넘어서 숙성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IT 기술은 앞질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그런 트렌드들을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T 트렌드, 가트너가 발표한 IT 트렌드 202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